성은아, 아무래도 아빠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서 자꾸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데 엄마는 어쩌면 좋니?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일단 회사에 이야기하고 내려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오빠는 병원에 도착했어? 성은은 아까 아침에 왔지. 아빠가 우리 딸 보고 싶어 하셔. 빨리 내려와. 알겠어.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아빠 괜찮을 거니까 엄마도 너무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오빠랑 같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 빨리 내려와. 작년 봄에 있었던 일이에요. 멀쩡하던 아빠가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하더니 갑자기 열이 펄펄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동네 병원에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경과를 조금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119에 신고하고 한밤중 응급실로 실려가셨죠. 별일 없이 금방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주말마다 등산 다니고 아침에 조기 축구까지 하시던 그렇게 건강한 저희 아빠가 이틀 만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당시의 면회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저희 아빠가는 마지막에 인사도 제대로 못할 뻔했어요. 제가 결혼해서 애 낳고 손주가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는 것까지 다 보실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아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 가족에게 그 충격은 말로 다 설명도 못할 지경이었죠. 슬프고 경황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인간관계를 좁고 깊게 하는 편이라서 친구도 많지 않은데 저희 아빠의 부고 소식을 회사에 알리고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가장 친한 친구 3명에게 알린 것이 전부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고 특히나 병원 장례식장은 정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었죠. 셋 중에 한 친구는 결혼을 해서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황이라 마음은 찾아가서 옆에 있어주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다고 미안하다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전화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웠고 아직도 그때 전화해서 미안하다며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준 친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직장 때문에 먼 곳에 살고 있지만 제 연락 받자마자 3시간 만에 장례식장까지 와주었고 꼬박 하루 동안 제 옆에 있으면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친구 셋 중에 2사람은 지금도 자주 만날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데 한 친구는 분명히 저희 아버지 부고 소식을 듣고도 장례식장에 찾아오지도 않고 못 오면 못 온다고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다 정리하고 보니 조의금조차 보내지도 않았더군요.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감이 들었고 시간이 지나 상황이 다 끝난 후에도 왠지 제가 먼저 연락하기가 뻘쭘해서 최근까지도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연락 끊긴 지 1년도 넘은 친구가 갑자기 제게 먼저 연락을 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은아, 그동안 잘 지냈어? 오랜만이네. 나는 너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아무 소식도 없길래 앞으로 우리들이랑은 연락 안 하고 살 줄 알았어. 미안. 내가 그때는 좀 사정이 있었어. 아버님 일은 들었는데 정말 안타깝게 됐다. 이제는 좀 괜찮아? 예전에는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졌어. 우리 엄마도 요즘 자주 웃기도 하시고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그래, 너희 아버님도 웃으면서 예전처럼 지내길 바라실 거야. 진짜 내가 그때 못 찾아뵈었던 건 너무 죄송하네. 나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그래, 그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때는 너한테 서운한 마음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이해하려고. 너도 뭔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겠지. 안 그래도 나도 지난 1년 동안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팠어. 진작에 너한테 연락해서 사정 설명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데 나도 너무 정신이 없게 살다 보니까 많이 늦은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난 이제라도 너가 이렇게 연락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끝까지 오해하면서 살 뻔했는데. 성은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친구를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뭔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집안 사정이 있었겠지. 정말 집안에 말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겨서 그거 해결하느라고 지금까지 연락도 못하고 지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그 사정에 대해 듣지 못하더라도 굳이 제가 먼저 물어볼 생각도 없었어요. 집집마다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는 거니까 게다가 어차피 일어난 일인데 이제 와서 구구절절한 사정 이야기를 들어봤자
뭐 하겠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저의 연락도 무시하고 찾아오지도 않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다시 시간을 그때로 돌릴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힘든 일이 있었던 만큼 제 친구에게도 그만한 힘든 시간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친구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은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너랑 나 사이에 오해할 게 뭐가 있어? 난 괜찮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해봐. 그래, 착한 너라면 다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어. 나 사실 9월에 결혼해. 작년 너희 아빠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며칠 뒤에 상견례가 있었거든. 우리 친정에서도 그러고 남자친구도 상견례 전인데 상갓집 가지 말라고 해서. 원래는 올봄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9월로 미룬 거야. 너랑 우리 친구들 모두 내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줄 거지? 뭐라고? 상견례 때문에 그랬었다고? 내가 아는 그 상견례가 맞아? 차라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못 왔다고 하거나 그냥 아예 말이라도 안 했으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본인 상견례 한다고 조문은커녕 전화 한 통화 없이 1년을 잠수 타더니 이제 와서 결혼하니까 와서 축하해주고 축의금 내놓으라고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염치가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싶어서 연락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결혼하니까 청첩장 주려고 1년 만에 연락한 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상견례가 내가 아는 그 상견례가 맞는 건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저희가 알고 지낸 지 벌써 15년이 넘습니다. 상견례를 하면 양가 집안 어른들이 다 모이실 텐데 당연히 요즘 같은 시기에 사람 많이 모이는 상갓집에 오는 것이 부담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서운하다면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제 친구에게도 똑같이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죠. 하지만 적어도 조의금을 보내거나 꼭 돈이 아니더라도 진심 어린 전화 한 통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1년 동안 친구들 모두에게 연락도 다 끊고 잠수 타고 지내놓고 이제 와서 자기 결혼하니까 와서 들러리서고 박수치고 축의금이나 내라고요? 너 진짜 좀 웃긴다. 지금까지 우리들한테 문자 한 통 없다가 이제 와서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는 거야? 너가 오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가야 하는 거니? 아니, 난 꼭 청첩장 때문에 연락한 게 아니라 나도 너한테 지난 1년 동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어.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하기 힘들어지더라. 이렇게라도 사과하고 용서받고 다시 너희들이랑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서 연락한 거야. 너가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너무 타이밍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럴 거면 네 결혼식 다 끝나고 연락하지 그랬니? 이제 와서 결혼 한두 달 남겨놓고 미안하다 사과하면 내가 웃으면서 너 결혼식 가서 축하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왜 자꾸 나를 나쁜 사람 만들려고 그래? 나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글쎄? 난 모르겠다.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몰라도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네 결혼식 못 갈 것 같아. 앞으로도 나한테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다. 겨우 그런 일 가지고 아직까지 삐져있는 거야? 너도 진짜 애지간히 속 좁다. 그렇게 깐깐하게 굴면 나중에 너 결혼식 때 누가 가겠니? 적어도 너는 내 결혼식에 안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한테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연락 그만하자. 내가 할 소리야. 제가 그 이후 나머지 친구들에게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전부 그 친구의 청첩장을 거절했다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경조사에 안면몰수 잠수 타놓고 자기 결혼한다고 축하해달라는 사람과 제가 어떻게 앞으로도 친구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계속 알고 지내봐야 본인이 힘들고 필요할 때만 연락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손절하려고요. 원체 제가 사람 조심스럽게 사귀고 주변의 친구들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지만 저런 인간은 제 인생에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좋은 이야기만 하기에도 인생 짧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쓸데없는 인간관계로 에너지 낭비하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네요. 그래도 아직 좋은 친구가 둘이나 있어서 마음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조만간 친구들 불러서 맛있는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